것은 자, 중간때 배웠죠? 포물선 2차 함수, 2차 함수. 자, 근데 포물선이 이제 정확한 뜻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겠다. 그거밖에 안 돼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 하면은 2차 함수처럼 해가지고 뭐 아래로 볼록한다, 위로 볼록한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를 찾아볼 건데, 일단 옆으로 볼록한 거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정확한 점점을 딱 잡아놓고 어떤 점을 딱 잡았는데 여기랑 여기랑 똑같게 되는 어떤 직선을 딱 만들어놔요. 그때 그림 좀 이상하네. 여기랑 수직으로 된 길이를 이 두 개가 똑같이 되는 이렇게 되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것을 포물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성질을 가지고 생각하면 빛이 이렇게 쭉 비추어주면은 여기서 반사가 되어가지고 항상 점으로 향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반대로 빛이 있다고 하면은 반사되어서 전부 다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뭐 그런 상태에 대한 포물선이다,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자료를 줄게. 저거 정리해 놓은 거는. 자, 포물선의 정의. 자, 평면 위에 한 정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직선을 잡아놓고 그때 거리가 같은 점을 모아놓은 것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정점, 정해진 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정직선, 움직이 아닌 어떤 직선 정해놨을 때 아무 때나 한 점을 딱 잡아놨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이 되는 점의 자취를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때 이 녀석을 정해진 직선을 이름 붙일 때 준선이라 이름을 붙이고 정해진 점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때 직선 L, 여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대칭축 하던 거 있잖아. 이제 그게 직선 L. 그래서 이 녀석을 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점을 2차 함수 형태를 생각했을 때 이제 꼭지점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요. 이제 그거를 좌표 평면에 갖다 붙여가지고 표준형이라고 하는 기본 형태의 식을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것이 원점에 있을 때가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꼭지점을 원점에 뒀을 때 초점이라는 것을 양수 쪽에 P, 0이라고 잡아놓고요. 반대쪽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준선이로 이제 고정할 겁니다. 그때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 길이랑 같을 때의 상황을 생각할 거니까 이 F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을 딱 그었을 때 그때 똑같이 길이가 나오는 이 지점, 그게 이제 꼭지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원점이라 두고 이제 시작을 할 거다. 먼저 FP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루트 x-p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잡을 수가 있겠고, 이 녀석 길이가 마이너스 p만큼 왼쪽으로 한 것밖에 안 되니까 p, 요만큼 길이는 x좌표 x라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얘랑 p 플러스 x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제곱을 통해서 정리하면 플러스 y의 제곱은 p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x의 제곱. 그럼 x제곱이 날아가게 될 거고 y제곱은으로 나타내면 넘어가서 4p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형이다 라고 두고 초점을 F라고 비호로 잡았는데 좌표가 옆에 보면 P, 0이잖아요. 초점이 식에서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X의 개수로서 들어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이제 다 따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P라는 지선이 된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때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 이동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0,0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를 이제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초점의 위치, 준선의 위치, 꼭지의 위치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한 개씩 체크해 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가 중3 때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해서 꼭지점 P, Q로 잡아놓고 축 X는 P, X가 P일 때 최소값 Q 이런 거 해가지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었다. 라면 지금은 이 P라고 하는 것, 즉 초점의 위치,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핵심적으로 다룰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P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해석하면 제일 좋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뜻을 뭐라고 볼 거냐,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방향, 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y의 제곱은 4px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p라고 하는 것이 양수라면 평행 이동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0,0에서 양수 쪽 방향으로 p만큼의 위치가 바로 초점이 된다는 뜻인 거고, 이제 수선을 내렸을 때 똑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요 녀석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을 준선으로 생각해가지고 적당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p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좌표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부터 음수 쪽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위치에 초점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고, 준선은 반대로 여기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볼록한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초점이 p, 0 중선이라고 하는 것이 x-p라고 했을 때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이라는 것이 y제곱은 4px라고 해서 x의 개수가 4p 근데 p라고 하는 것이 결국 초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요거 체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점 좌표, 유선, 꼭지점.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느냐 하면은 0,0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게 제일 판단하기가 좋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했다 치면 꼭지점부터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P를 보면서 초점, 준선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기본이 y는 ax 제곱이었잖아요. 이거를 x 제곱으로 나타내면 a분의 1y가 되니까 요 녀석이 4p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래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라는 뜻인 거고, 좀 전에 했듯이 y 제곱은 4px라는 거에 대해서 x 제곱은 4py가 되어 있다면 뭐가 바뀐 거고? xy만 자리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역함수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왜요? 그렇지. 이 말은 함수는 아니고 이거는 함수인데 이는 함수가 아니거든. 역함수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y는 x의 대칭 그래프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그 정도 해주면 끝난다. 그래서 x제곱은 4py는 그냥 중3 때 배웠던 거, 뭐 고1 때도 배우는 거니까 중3 때 배웠던 거 하고 똑같은 거라지고, 지금은 이제 꼭지점을 핵심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초점과 준선을 가지고 포물선의 특징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초점이라는 것이 있고 준선이다라는 것이 있을 때 포물선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치면 어떤 점을 딱 잡았을 때 요 길이와 요 점에서 준선까지의 길이가 똑같을 거다. 요거를 핵심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대로 보기 1번.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1번, 4번 맞게. 1번은 있는 정의대로 풀고, 2번은 우리가 포물선을 공부했다 치고 구해보고 도와주려 볼게요. 자, 1번은 정의대로 초점이 1,0이고 준선이 이거니까 임의의 점이라는 것을 x, y로 잡았을 때의 그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 나가는 방법대로. 그 다음에 f, 분모가 f.
그러니까 F에서 P까지의 길이랑 루트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중선까지의 거리 P에서부터 중선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있대.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점 x, y가 있대. 그때 요 길이를 생각하자. 그러면 x 좌표의 차이만 생각하면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 자체가 요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통해서 플러스 1. 그래서 y의 제곱은 4x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안 다치면은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보고 초점이 0, 마이너스 1. 준선이라는 것이 y는. 그러면 꼭지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초점에서부터 준선까지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중점이라는 것이 꼭지점이다. 됐죠? 그러면 0,0이 꼭지점이니까 평행이동은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꼭지점에서부터 아랫 방향으로 음수 방향이지요. 그럼 P라고 하는 녀석이 아랫 방향을 음수 방향을 1만큼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될 것이고, 그래프 상황은 이렇게 그려져야 여기 길이 같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아래 위 볼록이니까 x의 제곱은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자 p y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y. 그럼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적응이 잘 되면 보자마자 바로 이 형태가 나올 거니까 연습 조금만 하면 됩니다. 아, 수업 보기 좋네. 자, 그래서 절대값 P라고 하는 것이 O에서부터 F까지, 즉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P의 의미는 아까 적었지만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플러스 방향까지 해주면은 굳이 이제 절대값의 의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방향까지 다 생각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 한 개만 더 잡으면은 준선이 있고 초점이 있으면 항상 형태가 이런 식으로 준선에서 준선의 기준으로 했을 때 뭐라 할까? 준선의 기준으로 이제 퍼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그래 나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또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은 양수라는 뜻이고, 오른쪽 또는 위로 볼록한 것은 음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복합해버리면 그냥 이걸로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좌우로 볼록하면 y제곱은 꼴이고, 아래 위로 볼록하면 x제곱은 꼴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물선에서 초점 좌표 준선 방정식을 구해보자. 저기서 4p라고 하는 것이 지금 8의 상이다, 그죠? p는 2의 상이고 y제곱은 꼴이네. 그럼 좌우로 볼록한데 p가 양수니까 이렇게 볼록한 거다 이런 뜻인 거야. 평행 이동한 건 하나도 없을 거니까 0,0 잡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옮긴 이 지점이 바로 초점이 된다는 뜻이 될 거고, 반대로 이만큼 간 것이 준선이 된다. 됐죠? 그럼 이거는 P가 뭐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축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3위치 초점 준선은 이쪽으로 3만큼 반대로 가면 돼요. x는 3. 그래프는 적당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자, x제곱은 x제곱은 그러니까 요것밖에 x제곱은 아래 위로 볼록한 거다. 자, 마이너스 2라는 것이 4p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p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고요. 되겠죠?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점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밑으로 내려간 지점 0, 마이너스 2분의 1을 초점으로 하고, 위로 2분의 1만큼 간 거 y는 2분의 1을 준선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더라. 됐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요거를 정리를 해놨대. 그래서 알고 있어야 좀 빠릿빠릿하게 적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평행 이동. 그냥 그 뭐고 도형의 이동 있잖아. 우리가 어떤 y는 fx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은 y-q f의 x-p 이렇게 변형하면 끝났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요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것이 점이 뭐 n만큼 더해졌고 n만큼 올라간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양이 이거였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 빼기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자리에 y 빼기 n만 갖다 넣으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 되면은 평행 이동으로 딱히 공부를 크게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자, 문제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 방정식 y 빼기 2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4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꼭지점이 뭐가 되겠어요? 원래 0,0이었으니까 항상 꼭지점부터 뭐 이동한 만큼의 꼭지의 위치가 될 것이고 초점은요. 지금 요걸 보고 P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꼭지점에서부터 Y제곱이니까 좌우로 볼록한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꼭지점에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 이 선택이 아니라 요 녀석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알겠죠? 꼭지점은 마이너스 5,2 됐나요? 준서는 뭐 x 값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기준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1만큼 더해질 거니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끝난다는 거야. 됐니? 별건 없다. 그 다음에 일반형 전개해서 정리했다 이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축이 y축의 수직이 포물선의 방정식 축이 y축의 수직이다. 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 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y축의 수직이니까 이게 축이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의 제곱은 뭐 x 꼴이 되는 건데 평행 이동까지 생각해 주면은 y 빼기 뭐 p a 볼게요. 4p죠. 뭐 이런 형태니까 y는 2차까지 나오게 될 거고 1차항 있고요. x도 1차항 있고 그 다음 상수. 그래서 y 2차 x항 y항 상수항 꼴이 있으면은 이게 그냥 포물선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이 모양을 뭘로 표준의 형태로 바꿔줘야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초점이 뭔지 준선이 뭔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x축의 수직이라고 축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은 4px에서 이제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x가 2차가 되고 xy 1차는 다 있을 것이고 없어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상수항 존재할 거다. 되겠죠? 자,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그러니까 2차식만 보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고요. 나머지는 반대편 방향으로 옮겨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y의 제곱 플러스 4y 8y는 4x 플러스 4 해놓고 플러스 뭐가 필요하긴 16 여기도 16 그래서 y 플러스 4 전체 제곱은 4 묶어주면 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p란 뭐다? 1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꼭지점이 어딜까요? 마이너스 말해라 5,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초점은요 요걸 잡아야 된다. y제곱 그럼 좌우
그렇죠? 좌우로 볼록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준선은 x는 마이너스 6. 꼭지점 기준에서 반대로 되겠죠? 초점은 꼭지점을 보고 요거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고, 준선은 그거 반대로 해서 빼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윤성아 피곤한 건 알겠는데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이때 플러스 뭐? 1 플러스 1. 그래서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은 3 묶어주고 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p 값이 4p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이다라는 뜻인 거니까 p는 4분의 3이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꼭지점을 찾으면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초점을 찾으면 x제곱이니까 아래 위로 움직여야 될까요? 초점 위치가. 그래서 x좌표를 그대로 두시고 y좌표를 p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것이다. 준선은요 x는이 아니고 y는 이거 빼면 되니까 4분의 11이가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됐죠? 보기 와야만 뭐. 자, 이번에는 축이 y축의 수직이 있고 축이 y축의 수직이고 세 점을 지난다. 축이 y축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로로 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녀석 아니면 이 녀석이다 라는 뜻이 될 거고, 그러면은 주어진 좌표를 쳐다보면은 뭐 축의 꼭지점에 관련된 거, 초점에 관련된 거, 준선에 관련된 게 정보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표준형에서 접근이 안 되고 일반형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중3 때도 과정을 보면은 꼭지점에 관련된 게 있으면 표준형에서 시작을 했고, 이 위에 점에 관련된 게 있으면 일반형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y의 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두고 대입해가지고 합량에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c는 0인 게 뻔하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두 개 대입을 해가지고 그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죠. 아, 이제 한다. 자, 배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취 방정식이라 했지만 보자마자 점, 직선 같은 거리 바로 포물선을 떠올리고 시작을 해야 빨리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점 4,0. 그려보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4,0 초점 x는 마이너스 1. 준선 꼭지점이 뭐겠어? 줄 딱 수선 그어놓고 중점 1,0이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다 뜻이 되겠고, 그러면 항상 초점으로 이렇게 오므려 두시면 돼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떻더라? 똑같다. 진짜 똑같이 그리기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따라서 p 값은 뭐야? 꼭지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p 값은 3이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p가 3이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y의 제곱은 4px 12x라고 하는 것을 꼭지점 위치를 쳐다보고 x축 방향으로 1만큼만 평이동했네, 그렇게 판단하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y 제곱은 12에 뭐 이렇게 끝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거는 도줄치 거 0, 마이너스 1. y는 3. 똑같이 수선 그어놓고 중점 뭐예요? 0,1. 여기 이제 꼭지점이 된다는 뜻이겠고,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럼 p 값은 마이너스 2. 이거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거리는 2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아래 위 볼록이니까 x 제곱은
마이너스 8y라 써놓고 이걸 보고 평행 이동 x제곱은 마이너스 8에 y 빼기 됐나요? 자, 꼭지점이 n, n 평행 이동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y제곱은 꼴인지 x제곱은 꼴인지 그것만 일단 첫 번째로 잘 판단하고 나서 평행이동 다 해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점 찾고 초점 찾고 준선까지 찾아보래. 아까 했죠?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y 빼기 3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4x. 자, p값 마이너스 1 꼭지점 0, 마이너스 3. 그럼 초점 왜 마이너스 3이에요? 미안합니다. 초점 마이너스 1, 3. 준선 x는 1 하면 되겠지. 자,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8y 빼기 16 이렇게 쓰면 바로 되겠지. 그래서 8 묶어주고 y 빼기 2. 그래서 p 값은 2. 초점 아니지 꼭지점 마이너스 1, 2. 초점 마이너스 1, 4 하면 된다는 뜻이고 준선 y는 0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의 점 A가 1,0 출발해가지고 포물선 저거 위에 있는 점 사고명의 거리의 최소값을 생각해보자.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이렇게 있는데 1,0 포물선 y제곱은 4x 이게 바로 초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p값이 1이니까 준선 x는 마이너스 1. 그래프 개형이 어중간하네.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 다음에 p 요 위에 있는 이미의 점 p를 생각을 하시고 5,4 이 정도 되면 그럼 요렇게 튕겨서 요렇게 가는 거를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냐? 포물선의 정의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더라? 똑같더라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요 점에서 요렇게 거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거리를 생각해 주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결국 이 점에서부터 여기에 이르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를 생각할 건데 제일 짧은 거 어떻게 갈 때? 바로 쭉 갈 때다 이 말입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6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 껌이죠 이런 거는. 문제 보면 쉽게 풀릴 겁니다. 포물선의 기본이 거의 다 해가요 벌써. 자, A가 마이너스 0이고 포물선 저거 위로 움직이는 점 P를 연결하는 선분 AP 1대1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체의 방정식. 자, 자체의 방정식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데 보안방법 항상 조건에 만족시키는 XY가 하고 조건에 맞춰서 관계식을 그냥 무식하게 써보면 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뭐 고정이 됐고 이거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P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나는 A, B로 많이 잡아요. 마지막에 XY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A, B 위의 점이니까 D제곱이란 3A는 성립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자, 이때 AP라고 하는 이 성분의 1대 2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을 Q라고 하재.
Q란 내부점 공식에 의해서 뭐분의 3분의 1대2니까 뭐 A 빼기 12 하면 되죠. 3분의 B가 되겠네. 됐나? 이놈의 자체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놈의 X좌표랑 이놈의 Y좌표의 관계식을 찾아내라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X좌표가 3분의 A 빼기 12, Y좌표를 3분의 B.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전말을 이용하면 되니까 A는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B는 3Y. 따라서 대입하면 9Y의 제곱을 3 곱하기 3 묶어주면 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고 Y의 제곱은 X 플러스 4 이렇게 자취가 나오게 됐어요. 됐지? 관계식 잘 구해보자. 네 번째 외부점 까먹지 마시고. 자, 이번에 이런 게 나왔어. 자, P라고 하는 것의 X좌표라는 것을 2 코사인 세타, Y라고 하는 것을 4 플러스 2 사인 세타. 자, 수1 상관함수 할 때 나온 내용이지. 자, 이걸 보고 P의 자취가 원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사인 코사인 나왔으면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리고 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1이래요. 그때 쭉 다 꺼놓고 동경 생각해서 세타라 잡으면 이 점의 좌표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 세타, Y라고 하는 것을 사인 세타 라고 써놓는다면 이게 바로 세타라는 변수에 의해서 XY라고 하는 녀석이 원위에 있는 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개 변수 세타에 의한 원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매개 변수 방정식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거다. 그럼 결국은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니까 걔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x라는 것이 코사인 세타, y 빼기 4 나누기 2를 한 것이 사인 세타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뭐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 빼기 4 전체 제곱은 1이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 전체 제곱은 4다. 그래서 원이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똑같은 숫자가 나왔지. 그럼 그게 원인 거고, 양수로서 이 둘이가 숫자가 좀 달라. 그러면 다음 단원에 나오는 타원이 될 것이고, 이거 둘이가 부호까지 달라. 그러면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되겠냐? 특정 하나가 이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1차야. 그러면 포물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 그 다음에 포물선, 좀 이따 할 거, 타원, 쌍곡선 이거를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2차 곡선이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물선을 배우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1번은 끝났고요. 두 번째, 자, 이 원에 외접하고 동시에 x축에도 접한 원의 중심의 자체인데 이 녀석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뭐 2, 4, 6 중심이 0,4고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러면 이 녀석에 접하면서 x축에도 동시에 접하는 자체의 방정식이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친절하게 외접하고 라는 말을 줬어. 여기서 외접 안 하고 그냥 접한다 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외접할 때랑 내접할 때. 외접할 때 먼저 풀고 내접할 때 볼게요. 자, x축에 접하는 원들 중에서 여기에도 접한대. 그림을 막 그려보면 됩니다. 제일 작은 건 음악이지 뭐. 점점 커지는 원들이 이렇게 접하면서 막 만들어질 거다.
그렇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럼 그 중에서 임의로 중심 하나를 딱 잡아봐. 뭐 이 정도의 중심이 한 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x, y 중심이 있대. 그럼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한다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결국 반지름이라는 뜻이지. y.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요? 요만큼이 y인데 이만큼은 또 반지름 y가 왜 접한다는 것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접하게 되면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여기는 y. 그렇지? 아, 근데 반지름을 쓸 거 그랬네. 자,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으로 하자. 반지름. 반지름에서 항상 1을 더한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반지름 갔으니까 이만큼만 더 내려가 주면은 마이너스 1을 딱 잡아 놓으면 다른 어떤 원의 중심을 잡았대.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 플러스 2가 된다는 뜻인 거고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만 더 가면 되더라. 그러면은 요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가 항상 똑같다라는 게 나오겠지.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준선이 된다 이 말인 거고 얘가 뭐가 돼요? 초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끝났다 이 말이지. 초점에서 여기다 수소를 한 개를 줬대. 그럼 중점이 여기가 0,4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중점이 0,1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 이 말이 될 것이고 거리가 3밖에 안 되지.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치가. 따라서 P라는 녀석이 3이면서 X의 제곱은 12Y 형태가 됐다라는 뜻인 거고 중심이 꼭지점이 0,1이니까 Y축방이 1만큼 평행이동만 시키면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X의 제곱은 12의 Y 빼기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 됐지요? 자, 내접할 때는 어떻게 되겠노? 봅시다. 내접을 한다는 것은 제일 작은 게 또 여기에 접할 때 요렇게 되는 게 가장 작은 원이 되겠지. 내접할 때 X축에 접하면서 내접할 때 뭐 이렇게 원이 쭉쭉쭉 그려질 거다 이 말인 거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특정 원의 중심을 아무튼 한 개 다 잡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만큼 길이란 연장을 탁 했을 때 접하는 지점까지 요만큼이 반지름에서 2를 뺀 것밖에 안 된다. 그럼 중심에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가 R 빼기 2로 확정이다.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뺀 지점 요 길이가 2. 요래 줄 쫙 그어주면 이게 바로 y는 2 해가지고 준선이다 해보면은 자체가 t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초점이고 이게 준선이다.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가 0,2니까 초점과 준선에서의 중점 0,3이 될 거고 P라고 하는 것은 1이 된다는 뜻이고 이제 한꺼번에 쓰면 X제곱이란 4의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바로 써낼 수 있습니다. 되겠죠? 되는 거 맞나? 천천히 하기시. 자, 그래 정성연구 요 보시면은 밑에 거 이게 사인 코사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요 형태를 항상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사인 코사인이 보일 때 자칫 찾을 때요.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외접할 때는 반지름의 합이 결국 중심 간의 거리, 내접할 때는 반지름 차가 중심 간의 거리, 요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2차식
이 원, 보물선, 좀 BR, 다원, 그 다음에 쌍곡선. 전부 다 2차식이야.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 쓸 수도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지 간에 1차식이다라는 거죠. 맞나? 그러면은 위치 관계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만나지 않느냐,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2차식과 1차식이라는 것이 이제 교점을 찾자라는 거겠지. 교점을 찾자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1차식과 2차식을 연립방식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대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그냥 x에 관한 2차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많아봤자 두 개란 뜻이고 작으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실수해서 놀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연립방식 풀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고 한 점에서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0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고 안 만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유도만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되죠? 그래서 여기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이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중선의 수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간단하게 된다면 x는 꼴이 아니라 x는 상수 꼴이 아니라면 항상 요 세 가지로 방금 했던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위치 관계를 생각할 건데 직선 기울기가 이제 그냥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돼 포물선이 있대. 포물선은 끝이 점점 이렇게 밋밋하게 변하게 됩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만난다. 여기에 쓱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꼴이 나오게 될 거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다. 됐죠? 그걸 찾아라 이 말이니까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x 플러스 n 전체 제곱은 4x x의 제곱 플러스 2nx 플러스 n제곱 빼기 4x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n 빼기 2x 플러스 n제곱은 0.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봄이 찾으면 1번 답 0이면 2번 답 0보다 작으면 3번 답 하면 끝나는 것이 맞나?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항상 여기서 위치 관계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접하는 걸 기준으로 또 조금씩 변화를 줬을 때 접하는 걸 기준으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냐 뭐 한 점에서 안 만나냐 뭐 그게 분명히 갈리기 때문에 접할 때의 상황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얼마나 빨리 잘 찾아내느냐에 따라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 그거 좀 떼요 요거. 그래서 두 곡선에 대한 교점을 찾아라. 위치 관계를 찾아라. 자, 교점에 대한 x좌표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방식 풀듯이 항상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 항상 요거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맨날 첫날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 배씩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배씩 0이면 중근 그러면 접한다. 한 배씩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억은 만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접선의 방정식. 좀 이따 공식으로 다 만들어 줄 건데 일단 구해봅시다. 자, 요거 위의 점 3,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점 3,6일에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어. 지나는 점은 알고 있는 상태네요. 기울기 말면 끝난다 이 말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식을 y는 m 해놓고 x-3 플러스 u 여기 잡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 인마랑 전마랑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가지면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지? 해야 되나? 생각할게. 완전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 녀석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기울기가 2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겠지. 요 녀석을 대입해서 한 배씩 빵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접점을 할 때 기울기를 할 때 접선 공식입니다. 알면 편해요. 자, 공식 유도하면은 y의 제곱은 4px 위의 점 x1, y1. 그럼 접선이라는 것을 찾을 건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의 y는 m 해놓고 x 빼기 x1 2y1 대입해서 정리하면 저기 t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한 배씩 빵이라 쓰면.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잘 안 배웠지만 음함수 이용해서 유도를 할게요. 음함수 미분법. 얘는 미분하자 뭐가 되노? 닦아먹는 거. 미분. 유성이 이거 미분 2y dx분의 dy 4p. 그래서 dx분의 dy는 y분의 2p가 돼요. 그래서 인말을 대입하게 되면 바로 기울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y1분의 2p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y는 y1분의 2p x-x1 플러스 y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y1 곱하면 y1 곱하기 y는 2p x-x1 플러스 y1의 제곱. 자, 이때 음악이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한 거 y1의 제곱이라는 것은 4p x1이라는 게 성립하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래서 y1 제곱 대신에 4p x1을 써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y1y는 2p를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2x1이 남을 거 아니야. 적을게.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x1 해서 저 식이 완성이 됩니다. 저 그냥 외우는 거죠? 네, 일단 외우세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포물선 x제곱은 4py가 있을 때는 뭐 똑같이 x와 역할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자, y의 제곱은 4px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저 n이 뭐가 될까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m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풀 때하고 똑같이 그럼 풀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얼마 제곱하면 m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mnx 더하기 n제곱이라는 것은 4px. 이거 풀 거 아니야? 대입한 거. 정리하면 2 묶어주면 mn 빼기 2p x 플러스 n제곱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판별식 4분의 d는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4mnp 플러스 4p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이라는 것이 0이 될 때를 생각하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p제곱이다라는 것이 4mnp가 된다는 뜻이고 p가 0이면 포물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p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요. 4도 약분하면 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n이니까 n이란 n분의 p라고 쓸 수 있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n 자리에 n분의 p를 넣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한 개 더 적으세요. x의 제곱은 4py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
y는 mx 마이너스 m 제곱 p.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왜 이래 되는 거 보자. 어떻게 한 거지 이 둘이를? y는 x에 대칭한 거예요. 그럼 접선도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이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m이었는데 여기서의 기울기란 m이라는 기울기를 y는 x에 대칭하면 뭐가 되는데? m분의 1이 되는 거였어요. 맞지요? 그럼 이제 m분의 1을 이제 m으로 다시 바꿔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은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하는 것을 역함수 y는 x에 대칭을 딱 시켜주면은 x는 my 플러스 m분의 p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my는 x 빼기 m분의 p가 될 거고, y는 m분의 1x 빼기 m제곱분의 p가 되겠지. 맞나? 자, 이 식이란 기울기가 m분의 1로 적용이 되었을 때 쓴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럼 기울기를 m으로 바꿨다는 뜻은 얘가 m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y는 mx 빼기 m제곱 p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되겠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건데,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y제곱은 꼴과 x제곱은 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적었지? 자, 미분법을 이용한 포물의 접점 구하기. 솔직히 미분할 줄 알면 미분해서 구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했다. 파이팅. 당장 음함수 미분을 몰라도 괜찮아요. 울지 말고. 자, 1-10번. 자, y는 x, 4x, 직선 x는 1의 교점에서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래프를 이제 또 그리픽하면서 상황 판단해 주면 좋기 때문에 요가 x는 1. 이게 그 뭐고? 요 점이 뭐 초점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x는 1이라는 직선을 더 끊으면은 이 점과 이 점은 아래 위 대칭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럼 얘를 접선을 쭉 끊으면 요전속도 쭉 끊었을 때 x축에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둘은 기울기가 9가 반대다 이 말이 될 것이고, y 절편도 9가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만 구하면 자동으로 구해진다는 뜻이 되겠지. 서로 x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아, 이거 뭐 P가 이러나? 자, x가 1이래, y는 2 아닐까요? 그렇지? 그럼 접점이 1,2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갑자기 이거를 하고 싶네. 자,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점 x1, y1이 있대. 그럼 접선은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자, 2차 곡선이 있을 때 2차는 무조건 이걸로 바꿔 쓰면 된다는 뜻이야. 즉 x 곱하기 x인데 한 개 갖다 넣으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제곱 있는 거는 무조건 한 개 갖다 넣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m이래.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집니다. 배우자. 좀 이따 비슷한 거 유도를 해줄 겁니다. 뭐 아무튼 접점에서 그건 접선 y좌표 2네. 2y 주면 되고요. 앞에 공식 생각하면
여기가 4p였다 이가. 근데 공식에서는 2p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 나누기 2를 적어놓고요. 그 다음 x 더하기 접점의 x 좌표 하면 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이랑 밑에 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0에서 직선 x는 마이너스 2에서 2,0과 직선 x는 마이너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무슨 말이고? 포문선이다 이 말이 되겠지. p 값이 뭐다? 2가 될 거다. 그렇죠? 여기가 초점 2,0 직선 x는 마이너스 2 꼭지점 0,0으로 확정이 됐다는 뜻이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P1은 꼭지점의 초점의 거리가 2니까 P 값은 이제 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Y의 제곱은 8X라고 완성이 됐어요. 그때 직선 이 녀석과 수직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서 접한대.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 공식이 Y는 기울기 플러스 n분의 p거든. 갖다 쓰면 끝난다 이 말이 되겠지. p는 인 거라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하면 뭐 끝난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 됐나? 자, 그래서 공식 달달달달 외워야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고2 과정에서는 수학은 반쯤 암기가 오는 거야. 달달달달 외워놔야 빠릿빠릿하게 풀어나가면서 시간 좀 아끼고 어려운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빨리빨리 풀어야 돼. 7. 다 힘들어 죽겠네. 3개 못 하겠는데. 어쨌든 y제곱은 4x. 목표가 3개였거든. 3시간이니까 이제 1시간 돼. 11시까지다. 자, y제곱은 4x에 접하고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2 넣고 1 넣으면은 성립해요 안 해요? 시계 각 대입하면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점이다라는 뜻인 거야. 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우리가 이때까지 미분할 때랑 전체적인 걸 보면은 접선에 관련된 게 있으면은 그냥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로는 곡선 밖의 점, 즉 외부의 점에서 직선을 그을 때. 뭐 3개밖에 없거든. 지금 이 상태다 이 말인 것이. 자, 이만은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뜻이고, 외부의 점에서 그은 것도 그냥 공식으로 만들면 끝납니다. 그것도 이 점은 무조건 지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울기 말면 직선식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제일 간단할 거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기울기를 쓸 때, 기울기라는 거를 쓸 때,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할 때 표현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이 말인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음수면 내려가는 거고, 양수면 올라가는 거고, 0이면 가로로 쭉 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 과연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항상 따로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고물선이 이렇게 있대. 자, 요 안에서 접선 그어봐요. 그을 수 있어 없어? 뭐 그거 밖에서 그을 거란 말이야. 항상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풀다 보면 1개가 나올 때가 있을 거거든. 그때는 뭐를 의심해란 말이고, 요걸 한번 생각해 봐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신경을 잘 쓰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거는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거 연립 방식을 좀 귀찮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기울기를 M으로 잡고, 자, 이 식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 Y는
기울기 m이니까 mx 더하기 m분의 p잖아요. p가 얼마인데? 예. 1이야. 그럼 m분의 1이다 이 말이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고 싶은 거겠지. 그럼 일단 요거 냅두고 y는 m 해놓고 x-2 플러스 1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랑 얘는 어떤 거 되겠냐? 일치하면 끝난다 이 말인 거야. 따라서 m분의 1이랑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랑 같은 거 끝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곱해서 정리를 하면 2m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 맞지? 근데 m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오히려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아, 요걸 잘못 적었네. 0 2m 제곱 플러스 m 빼기 1 이렇게 되나? 그럼 1, 2, 1, 1 이렇게. 그럼 m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두 개 나왔죠? 그럼 끝났다 이 말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란 2분의 1 넣은 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되겠죠? 접점 이용해서 해설은 뭐로 나와 있지? 아씨 길다야. 길다 그죠? 접점을 임의로 잡았지. 접점 잡아서 하는 게 제일 이제 예외 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좀 귀찮아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줄게. 자,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뭐 a, b라고 쓸게요. 그러면 b 제곱이라는 것은 4a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고, 접점이라면 by는 2x 플러스 a라는 직선이 될 거다. 근데 이 직선이 요 말을 지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할 거니까 b는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성립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둘이 연립 방식을 풀어서 접점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식을 완성시켜야 된단 말이야. 일단 연립하는 것 자체부터 귀찮아지기 때문에 아깝게 좀 더 나을 거다. 계산하기가. 일단 다 했네. 좀 쉬었다.